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 말 한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간의 공식 방산협의체가 출범되는 것으로 전해지자 방산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나토 간의 방산협의체가 출범함에 따라 우리 방산업체들이 나토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 루트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방산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부 및 방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9월 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 나토 방산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하고 나토 측과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나토는 탄약과 군수 분야의 디지털화, 공급망 안정화 등에 관심이 있는데 한국의 능력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이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단순한 수출을 넘어 나토의 제도적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범을 앞둔 한 나토 방산협의체는 지난 4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벨기에를 직접 방문한 데 이어 지난 6월 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이 각각 전일 대비 5.86%와 3.49%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한미 관세 담판을 위해 정부 대표단과 동행하며 조력자로 나선 것이 확인되자 하나그룹주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전날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31일까지 미국에 머무르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산교섭본부장과 동행해 협상단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미국에 제안한 조선산업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의 보증수표 역할을 김 부회장이 맡을 것으로 본다며 미국에서 조선 인력을 양성하고 낙후된 시설을 재건하는 실무는 결국 K조선 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 제안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카드인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1+1 관세 협상을 사실상 마지막 담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미국 필리조선서를 인수해 한미-조선 협력을 보여준 김동관 부회장의 존재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한화의 주가는 3.64% 상승한 96,800원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비전은 각각 4.72%와 13.98%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APR이 창사 이래 첫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지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APR이 총 1,343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상장 후 18개월 만에 주주에게 환원한 누적 금액만 2,2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번 배당은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번 배당의 가장 큰 특징은 비과세 배상으로 개인 주주가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주주는 배당금 전액을 세금 없이 수령할 수 있는 겁니다. APR 관계자는 상장 이래 당사는 지속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의 중요성에 대해 깊게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쳐왔다며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업계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APR의 주가는 8.24% 오른 18만 1,3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NHN의 자회사 NHN클라우드가 과학기술정보통상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GPU 확보 사업의 최다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NHN클라우드가 네이버 클라우드와 카카오와 함께 정부의 GPU 확보 사업에 참여했고 최다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 첨단 GPU 인프라를 확보하고 신속히 구축 운용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민간 협력 프로젝트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NHN클라우드는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자 중 가장 많은 GPU를 확보하며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NHN클라우드는 이번 사업으로 1조 원 이상을 활용하며 최신 GPU인 B200을 총 7,656장 확보해 구축할 예정으로 이는 이번 사업의 전체 GPU 13,000장 중 약 75%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NHN클라우드는 3개 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GPU 인프라 통합 포털을 구축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NHN의 주가는 4.76% 상승한 38,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약 후강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 넘는 낙폭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이 낙폭 모두 만회하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 1.3%대 큰 낙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내 이 낙폭을 조금 줄여가면서 강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오면서 강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들 보이다가 오늘 일중 고점 부근인 3,230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의 흐름 비슷하게 이어졌습니다. 약보합에서 출발을 했고요. 이내 1%대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낙폭 빠르게 축소를 좀 해내면서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장중에는 강보합으로 좀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확인이 됐는데요. 807포인트 일중 고점 한 12시 구간에서 고점 터치 이후에 다시금 약보합으로 좀 전환을 했고요. 오늘 마감장 가까워지면서 강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804포인트에서 마감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시 10분을 기점으로 해서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션 변경이 있었고요. 외국인 5거래일 연속 코스피 담아내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6천억 원 이상 매수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오전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는데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로 전환했고요. 1,100억 원 이상 오늘 담아내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기관은 LG에너지솔루션에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도 개인만이 사들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4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하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외국인의 이 매도폭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290억 원 팔아냈고요. 외국인은 50억 원대 팔아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들 확인해 보면요. 네, 오늘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일에서 12일 새로운 기한을 정할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에게 앞서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위해서 50일간의 시한을 제시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50일 휴전이 적용이 되면은 9월 초가 이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떤 액션도 없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환경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시한을 좀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오늘부터 10일 또는 12일이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12일이 적용이 되더라고 하더라도 8월 9일에는 데드라인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종전이 더 빠르게 탄력을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오늘 시장에 작용을 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8월 9일에 데드라인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 내가 할 것은 2차 관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교역하고 있는 국가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 밖에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도 빠르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라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우선 러시아는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중재에 따라서 한 차례 휴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휘둘리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최후 통첩을 계속해서 하는 미국인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강하게 좀 어필을 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세 당시부터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만큼 이 부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런 기대감들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종목들 HD현대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3.6%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SG는 3% 가까운 상승 탄력, HD현대 건설기계도 2.8%대 강세, 또 전진건설로봇과 현대 에버다임도 오늘 1% 안팎의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기대감보다는 소폭, 이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 만큼 오늘 또 내일 중에는 정확한 마감 시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소식들 체크해 보시면서 저희 마켓업에서 관련한 종목 흐름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이슈는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런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김정은과 비핵화 대화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북한에서는 담화를 발표를 했었죠. 이때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앞서 이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정상회담에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좀 내놨던 거고요. 비핵화에 대해서 대화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북미와의 이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오늘 불러일으켰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의 그런 반응들이 좀 나왔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살펴보면 한 가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시장에 존재하는데요. 우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52년 만에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에서는요, 이 방해 전파 10개에 대한 송출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또 북한 역시나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좀 주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들이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한 종목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흐름 같이 확인해 보시면요. 남북경협주 우선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오늘 7%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인디에프도 6%대 강세, 또 현대로템 강했습니다. 5.8%. 오늘 특히나 방산주들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종목이 무겁지만 탄력 강하게 받아갔던 모습이고요. 일신석재도 4%대 강세, 아난티도 오늘 2.3%대 빨간불 켜냈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경협주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기대감도 유입이 됐는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마켓업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장 초반에 사실 좀 우려감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국내 이슈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후장에 다 만회를 하면서 플러스권에서 마감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시장이 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여름 휴가를 가는 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엔 팔고 오후에는 사는 이게 반복되면서 오전에 개장과 함께 주가가 흘러내리고 오후장 들어서 다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이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름 휴가 시즌에는 매년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특히나 올해처럼 상반기에 주가가 시장이 좀 괜찮았을 때 이런 때는 더더욱 이런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 사는 종목이 무엇인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종목들이 바로 하반기를 주도할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가 오전장에 개장과 함께 순매도하는 종목들을 보시고 오후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반기에 시장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시장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응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들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트럼프, 푸틴의 종전 최후 통첩, 우크라이나 재건주 다시 뜰까?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수급이 좀 쏠리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해서는 좀 어떤 내용들 체크해봐야 될까요, 파트너님? 일단 지금 트럼프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전쟁을 끝날 것이다 했지만 벌써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러우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국가 내에서도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트럼프가 50일간의 기간을 줬지만 다시 변덕을 부리면서 이제 10일에서 12일 안에 전쟁을 끝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를 뒤에서 또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준다고 할까요? 러시아가 파는 값싼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다 쓰는 인도와 중국에 대해서 분명히 관세로서 보복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비를 대주고 있는 게 인도나 중국이라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EU 국가들도 노력하고 있고 트럼프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로 러우 전쟁이 어느 한순간 한국 전쟁처럼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고착돼 있는 그런 그 군사 분계선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휴전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국가 단위의 재건 사업을 해본 이 서구 우리 이제 자유진영 쪽에 이런 사업을 해본 그런 기업들이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죠. 중국은 어디까지나 이 러시아 편을 섰다는 이런 반발감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을 하는데 좀 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EU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수주하는 건 한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했던 게 이 우크라이나 종전이죠.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좀 붙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조제를 했었는데 최근엔 좀 부진하다가 다시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 국내에서도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전진건설 로봇과 SG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네, 전진건설 로봇 그리고 SG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흐름은 SG가 조금 더 강했던 것 같고요. 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붙으면 또 주도 섹터, 주도 종목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각각 종목들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서 이 북미, 그러니까 이 인프라 건설 투자에서 굉장히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적을 많이 내면서 이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측면에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진건설 로봇은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볼 경우 이 건설 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북미 지역에서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유럽 지역에서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그것 또한 높은 것이죠. 그리고 SG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도로 건설, 아스콘 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1위 업체고요. 또 해외에 나가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건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반기 중에 SG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키우에 법인을 직접 냈습니다. 그래서 이 의욕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삼부토건이 이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의욕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제 해외 사업을 해보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할 만큼의 이 조직력이나 또 해외 사업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시는 게 이번에 그 투자하실 때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찾으실 때도 해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과 SG 같이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떤 걸로 보고 계실까요? 네, 실제로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 지역에서 꽤 큰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수익을 꽤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 시장으로 사업지를 다각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우크라이나 국가 재건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 실력도 되고 능력도 되고 실제로 해외 사업을 해본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진건설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 말이 나올 때마다 항상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시죠. 실적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을 주의 깊게 보시면 하반기에 실제로 될지 모르겠지만 이 트럼프가 말한 대로 이 휴전이 된다면 곧바로 EU와 또 미국이 대규모 자금을 여기에 투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 전진건설 로봇이 실제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 이미 우크라이나 시장에 진출을 해 있죠. 그만큼 수혜를 받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하반기에도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저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북미 대화 재개 시사, 남북 관계 개선 신호. 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정말 바빴습니다. 이번에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에도 기대감들 오늘 유입이 됐습니다. 관련해서는 또 어떤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도 보시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문제가 좀 생기면 미국 시민들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해외에서 무슨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이 러우 전쟁을 5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줬던 걸 갑자기 10일에서 12일 안에 결론을 내라. 이것도 어거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만 바로 단번에 이 북한에서는 바로 이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는 대화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을 했죠. 트럼프와 김정은하고 사이는 개인적인 정상 간의 사이는 괜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대화의 단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남북 대화를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남북 대화가 끊겨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개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당근책을 북한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예전에도 개성공단을 해봤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북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보다 좀 넓은 마음으로 또 어른의 그런 마음으로 북한을 다독이면서 이 북한과의 개방을 위한 대화를 해가려고 인내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을 나름대로 조정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리겠다라고 말을 해서 나름대로 통일부 장관으로서 책임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투자자들도 시장 내에서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집권으로 관심만 갖고 있던, 이 기대감만 갖고 있던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액션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8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 특별한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취매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8월 15일 이 일정을 좀 앞두고 여러 가지 소식들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디에프와 아난티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포인트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인디에프 또 아난티 대표적으로 이 남북 경협 관련한 종목이죠. 의류랑도 관련이 되어 있고 또 호텔이나 리조트 이렇게 묶여 있는데 각각 어떤 포인트에서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인디에프 같은 경우 개성공단에서 가장 큰 공장을, 의류 공장을 운영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금강산 관광, 금강산에서 호텔과 리조트 그리고 아름다운 아주 멋진 18홀짜리 골프장을 운영했던 회사인데요. 근데 아쉽게도 아난티는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600억이나 들여서 만든 호텔과 이 골프장을 리조트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너무 아깝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600억을 매몰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아픈 경험 때문에 아난티 같은 경우 다시 금강산 관광에 나선다면 확실하게 정경분리 원칙을 정부로부터 약속을 받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에 가장 큰 의류공장을 운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인디에프는 언젠가 개성공단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해서 자체 공장을 갖지 않고 외주 가공을 통해서 이 의류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면 다시 들어갈 의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이 우리나라 의류업체나 봉제업체나 이런 어떻게 보면 한물 같다는 그런 사양산으로 취급했던 기업들에게는 주로 중소기업들이죠.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있는 그런 공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남북 대화가 재개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날 좋은 메시지가 나오고 우리 기업들이 다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현실화 시점은 사실 다소 걸리겠지만 우선은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한 종목 중에 그럼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역시나 인디에프죠. 이 금강산 관광은 우리보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이 더 원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금강산이라는 관광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원에 들어와서 개발을 하고 여기서 손님을 받고 하는 그런 거면서 자기를 로열티만 챙기기 때문에 이 북한은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입주를 하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고 가르치면서 재화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를 공부를 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인디에프가 굉장히 큰 공장을 갖고 있고 향후 그 공장을 배로 늘리려고 계획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여기서 꽤 많은 인력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생산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원하긴 하죠. 그래서 이 인디에프는 이번에 개성공단에 다시 진출하게 되면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점프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인디에프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인디에프 오늘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남북경협 8월 15일에 또 관련한 소식들이 나오면 또 한 차례 기대감을 모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장 대응 계속해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공부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트렌드 주도하고 있는 섹터와 함께 또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이런 섹터들 같이 한번 챙겨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략 같이 해볼 수 있게 전략 챙겨주시니까요. 공부해보고 싶다, 나 혼자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계속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는 이 방법이 다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부터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 하반기에는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으면 하반기 수익률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 뭐 LG 화학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LG 화학 같은 경우는 뭐 음극재 쪽을 많이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죠. 물론 석유화학 쪽에 대한 이 구조조정 때문에도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이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설명을 안 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중에 괜찮은 종목들 몇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기차 캐즘이라는 게 지난 상반기 아니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거의 2년여간 이 2차 전지 시장을 굉장히 짓누르는 그 악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전기차 캐즘은 기본적으로 이 얼리어답터라고 부르는 한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뭐 말 그대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까지도 사용해 보겠다라는 이 먼저 좀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소비가 끝나면서 이제 전기차의 대중화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도기적 단계. 그래서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이 정부의 보조금이 없이도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만큼 내려갔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40% 정도 차지하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다운시켜야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주로 만드는 3원계 배터리보다는 중국에서 주로 만들고 있는 LF 배터리가 더 많이 채용되면서 특히나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LF 배터리를 채용한 저가 모델들 그런 것들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낮아졌죠. 그러면서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그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올 상반기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또 우리나라 5월달 전기차 판매율 또 하이브리드차 판매율 이러한 부분의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또 2차 전지의 소비가 늘어날
그런 시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2차 전지주도 그렇고 뭐 LG 엔솔 있죠. LG 엔솔 같은 경우 먼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삼성 SDI 같은 1조 6천억이나 증자를 했지만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터리 셀업체만 오르느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업체들도 동반해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미국이 중국산 2차 전지 소재를 사용하는 이 소재들에 대해서 사용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히토리나 이런 것도 그렇고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쪽에서는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거의 한 90% 정도를 생산을 합니다. 이게 히토리도 그렇지만 이런 자원을 개발할 때 환경 파괴가 나타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죠. 근데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전기차 소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중국산 소재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 한국 업체 몇 개만 이런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들,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쪽 업체들을 잘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이 중국 업체들을 견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사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고 자, 2차 전지 쪽에서 이러한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우리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우리 배터리 셀 업체들이 주로 했던 이 3원계 배터리에서 좀 가격이 싸면서 화재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한 배터리라고 불리는 물론 성능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도 LF 배터리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죠. 가격을 30, 40% 정도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LF 배터리도 기본적으로 L자가 리튬이다. 리튬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LF 배터리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리튬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그만큼 소비가 줄어서 가격이 폭락했다가 리튬도 이제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도 전기차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중 간 패권 전쟁 와중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중국의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이 기존에 3원계 배터리만 생산하다가 이제는 LF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이 LG 엔솔 같은 경우는 ESS 배터리 쪽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입니다. 이쪽에 대규모로 LF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내년부터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LF 배터리에서 중국 업체들과 정면으로 승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유망 종목들 한 3종목 정도를 소개했을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 엔캠이라는 업종, 그다음에 또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업체입니다. 그중에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나 응급재, 2차 전지 가장 핵심적인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고 엔캠은 글로벌 전해의 그 핵심적인 2차 전지 핵심 소재 중에 4대 소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전해액을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주요한 기업이 되고 있고요.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리튬 배터리 중에 그 양극 집전체라고 이름도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하죠. 양극 집전체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동박이라고 해서 구리로 돼 있는 박을 많이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 알루미늄 박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루미늄 박을 이 사마알루미늄이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박이 양산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마알루미늄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기차 캐지면서 회복되는 걸 확인을 하면서 이 종목들에 좀 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더 열심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만큼 소재단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 대응 같이 해보고 싶다. 2차 전지 앞으로 하반기 반등하는 흐름 같이 올라타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요.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김태훈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시장 대응하는 방법도 이 종목과 공략주 같이 한번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공략주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첫 번째 종목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고점 찍고 나서 쭉 흘러내리는 거 이게 2년에 걸쳐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흘러내리는 겁니다. 1년 6개월 동안 전에 보시면 큰 산을 만들었을 때 저 때 이 회사가 좋다고 해서 그 매수하신 분은 제대로 상투에 물리신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 캐짐 기간을 지나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 그 퓨처엠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2차전지의 핵심적인 소재인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해서 이걸 배터리 셀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양도 굉장히 많이 대량으로 양산하는 만큼 공장 투자도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 전기차 캐짐이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수요가 급감을 해버렸죠. 그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실적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나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또 그 든든한 포스코라는 든든한 모회사가 있기 때문에 버텨냈습니다. 중요한 건 버텨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면 그 수혜를 볼 것이라는 것이죠.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의 주 고객사는 LG 엔솔과 또 미국의 합작법인인 얼티넘셀즈라는 데인데요. 여기는 미국 GM과 합작을 해서 저희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LG 엔솔 쪽으로 납품하는 이 양극재와 음극재는 그 LG 엔솔을 통해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티엄셀즈라는 회사는 그 미국 GM의 전기차에 납품을 하죠. 그만큼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이 양극재는 그 사용량 자체가 대기업들에 납품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그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양산 능력도 있는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난 그 굉장히 좀 어려운 이 전기차 캐즘 시기를 거치면서 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을 좀 많이 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그게 1조 1,070억 규모입니다. 1조 1,070억 규모의 유상자를 실시하고 그 유상자 그 신주 가격은 96,400원입니다. 지금 주가와 꽤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상 신주가 상장이 되는 8월 8일 날 상장된다면 그 이틀 전인 8월 6일부터 공매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8월 6일 날 공매도 물량이 나와서 주가가 급락을 한다면 그 급락한 가격이 이 포스코 퓨처엠의 바닥 가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를 노리고 준비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대기 자금이 꽤 되는 걸로 시장에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지금 현재가보다 낮은 매수가는 13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그거보다 더 낮게 내려간다 그러면 12만 원까지는 분할해서 사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만 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만큼 전기차 캐짐이 벗어나고 신차들, 전기차 신차 모델들이 나오면 그만큼 수요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LF 배터리를 활용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1조 단위로 지금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 양극재도 꽤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 개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유상자 신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충분히 싼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잘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종목은 이 글로벌 전액 그러니까 글로벌 전액 생산 수위에서 뭐 수익권에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놨죠. 왜냐하면 전액을 한번 생산해서 이 배터리에 장착될 때까지 3개월 이내에 이 소비가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선식품처럼 유통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그 배터리 셀 업체 근처에는 이 전액 만드는 공장이 있죠. 이 업체는 바로 NK입니다.
엔케임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시장이 위축되면서 그 과정에서도 계속 해외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용등급도 강등당할 위기에 있죠. 그래서 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항상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지금 그 여러 가지 합작 범위를 통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리튬염이나 이런 것들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리튬 자체가 이런 전해액의 핵심적인 원재료로 사용되고 원가 비중이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리튬염 공장을 새만큼에 새로 짓는다는 건 그만큼은 원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엔캠에 대해서 수익성이 그러니까 비용은 줄이고 수익성이 늘어나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회사에는 위기와 또 기회가 양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6만 5천 원,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만 원을 짧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캠은 신용평가사들이 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미 투기 등급인 BB 플러스까지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신용등급이 낮아졌다고 그랬을 때 그 리스크가 얼마큼 시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엔캠이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에 쏟아내는 걸 봐서는 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를 시장을 통해서 매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경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들어서 전환사채를 매각을 해서 수백억 원을 지금 시장에서 조달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많이 좀 해치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캠 주가도 고개를 들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잠깐 얘기 듣고 돌아와서 세 번째 종목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오늘 공략주는 포스코 퓨처엔 그리고 엔캠 가져와 주셨습니다. 각각 접근할 수 있는 매수가 13만 원 그리고 6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2차 전지주 반등하는 흐름에서 나는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시장에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요. 이 QR코드 가까이 대시면 노란색으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공략주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종목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지금 매일 10%씩 오르고 어저께는 장중에 상한가를 치기도 했고 오늘은 장중에 10% 넘게 오른 그런 종목이죠. 그만큼 그런데 이 회사가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지만 실적은 안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아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동박처럼 핵심적인 그 2차 전지 소재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보다는 앞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게 차세대 배터리여서 LFP 다음으로 만들어질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데요.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올 하반기부터 해서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의 수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회사의 주 거래처는 뭐 LG 엔솔, 그다음에 SK 온 이런 업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LG 엔솔도 그렇고 SK 온도 그렇고 그 주 고객사 이 회사들의 배터리 셀 업체의 전기자동차 고객사들도 이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이번에 미국에서 조지아주 공장을 만들면서 생산량을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사마알루미늄이 알루미늄 박을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서 이 사마알루미늄의 이 실적은 지금 당장은 1분기 실적은 적자였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는 3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2만 4천 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 사마알루미늄은 지금 당장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것보다 또 앞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는 이 알루미늄 박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일본 도요타도 이 회사의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고 함께 미국에서 이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요타가 미국 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양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사마알루미늄은 지금보다도 그 미래 주가가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자체적인 자기 사업도 있지만 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그 사업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주시면서 최근 들어서 공격적으로 주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은 이러한 미래 주가를 미리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마알루미늄 마지막 공략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만큼 좀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 파트너님 3만 원으로 매수가 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좀 단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내년까지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중장기적으로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맨 끝에 잠깐 차트가 살짝 올라오는 게 이게 이틀 걸쳐서 20% 넘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장중 상한가를 치기도 했죠. 30%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자들 매수하는 쪽에서 안달이 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확실하게 저평가돼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3만 원을 제시해 둔 것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드린 것이고요. 이 회사는 길게 보시면 저 위에 고점인 15만 원이 고점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 박을 만드는 업체는 시장 내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들, 알루미늄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알루미늄 박을 만들어서 전기차 업체의 2차전지 소재로서 납품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과 생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는 3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2차전지 쪽, 자기 고객사죠. 고객사들과 전기차를 만드는 전기차, 최종 엔드 유저, 이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해서 전기차 캐즘에서 빨리 벗어나느냐, 이게 이 회사 주가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네, 단기적인 호흡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특히나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적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엔캠 그리고 사마알루미늄까지 같이 한번 공략주 체크해봤고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 나는 시장 전략 같이 세워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네모나게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 노란색으로 된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꾹 눌러주시면요. 우리 김태현 파트너와 공부할 수 있는 교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공략주에 대한 매도 타점 나는 잡아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또 이 방법이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전지 소재주까지 같이 강의 살펴봤고요. 또 공략주까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어제 급등 흐름을 이어갔던 삼성전자죠. 오늘 장중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계속해서 약보합권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오늘 SK하이닉스도 0.19%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라는 점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강했습니다. 1.9%대 강세.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8%
10%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 그룹주들의 급등이 눈에 띄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4.5%대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김동관 이 하나그룹 부회장이 관세 협상에 전면에 나선다라는 기대감들 붙으면서 오늘 하나 비전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 현재 구간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밖에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HLB는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빨간불 켜내면서 강세 흐름이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3.9%대 하락세, 또 에코프로는 3.4%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팩트로는 오늘도 급등 흐름 이어가면서 5%대 급등 현재 구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6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부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올 텐데요.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통해서 고민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세하게 스토리 남겨주시면 저희가 맞춤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는 이데일리 TV 전문위원인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하고요.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집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올해 들어 주가 상승세가 커지면서 은행권 주가지수 연동예금에 상반기에만 5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다. ELD는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금리 인하기의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KB국민 신한하나 NH농협은행의 ELD 판매액은 올 들어 7월 23일까지 5조 2,963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한 달 새에만 6천억 원이 몰렸다. 이 속도라면 지난해 연간 판매액을 넘어설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원금 보장형 지수 연동예금 25호를, 하나은행은 ELD 재판매에, KB국민은행은 KB스타 지수 연동예금 25.3호를 선보였다. ELD는 원금은 안전자산에, 이자는 주가지수 연계파생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노리는 구조다. 다만 지수 상승이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자가 줄거나 0%가 될 수 있다.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에도 3조 3,957억 원이 몰리는 등 안정형 상품 선호가 강해지고 있다.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공장은 항암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등을 생산해온 대규모 원료 의약품 생산 시설로 미국 주요 제약 클러스터에 위치해 있다. 인수 계약은 오는 10월 초 체결될 예정이다. 서정진 회장은 인수 운영에 약 7천억 원, 향후 증설까지 포함하면 최대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는 연내 마무리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셀트리온 제품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2,5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수도 예고했다. 이번 인수는 관세 리스크 해소 전략의 일환이다. 2년치 재고 확보, 현지 위탁 생산 계약 확대에 이어 직접 공장을 인수해 미국 내 완전한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된다.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회피와 함께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생산, 포장, 물류까지 현지에서 모두 해결 가능해지며 미국에서 셀트리온 주요 제품의 점유율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3.3제곱미터당 단지 평균 시세 2억 원을 넘긴 아파트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4차다. 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기준 현대 14차의 평당 시세는 2억 49만 원으로 지난달보다 1.7% 상승하며 사상 처음 2억 원 벽을 돌파했다.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지난 6월 최고가 62억 원에 거래됐다. 1년 전 44억 원 대비 18억 원이 뛴 셈이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 핵심 입지인 3구역에 위치해 재건축 끝판왕으로 불리며 중형 위주 구성도 평당 단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5층 층수 규제가 폐지되며 한강 조망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고 시세 상승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와 함께 하시죠. 서동구 이데일리 TV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낙폭이 크게 나와가지고 시장 오늘은 조정이 크게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이걸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네. 또 뭐 개인들이 아닌 외국인 또 기관 네.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영부영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는 뭐 4년 몇 개월 만에 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체감은 안 되는 것 같은. 맞아요. 체감은 사실 그렇죠. 잘 안 됩니다. 네, 바로 상승 종목수라든가 또 우리 개인들이 생각하는 흐름들 속에서는 조금 상반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수급적인 모습을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에 걸쳐서 우리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이 모습들 6조 원 넘는 순매도를 개인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4조 6,500억. 기관들도 거의 1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이 1조 2천억의 최근 한 달 동안의 모습들이에요.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들이 1,200억 그리고 기관들은 9천억이 넘는 이러한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급에서 보듯이 지금 코스피는 800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보이고 섹터별로 테마별로 돌아다니는 모습들.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이러한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만 놓고 봐도요. 1위부터 15위까지 삼성전자 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7만 원을 안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네이버 하나만이 마이너스 0.8% 하락을 보이고 대부분이 이 현대차를 제외하고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5위까지의 이 모습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펩트론이라든가 파마리서치, 삼천당 제약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하락세를 지금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극심한 어떤 차이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대변되는 모습들을 그리고 또 외국인, 기관들, 개인들의 수급의 변화 속에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실적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FOMC 회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비자 물가라든가 지표들도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러한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시장이 나름대로
흔한 말로 먹을 게 있다. 네. 저평가돼 있는 이런 어떤 시총 상위 종목이라든가 업종 내 대표성 있는 종목들의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위 어쨌든 실적이 상향되고 있고 업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쪽들, 조방원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것들을 외국인들이 담고 있다는 데 계속 주목하면서 흔들릴 때는 이들 쪽을 중심으로 한 저가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동구 의원님 계속해서 조정받을 때는 저가 매수하고 또 오를 때는 차익 실현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최근에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조방원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만큼 이 관련한 섹터들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종목 코너로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저희와 계속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고민들 상담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전화 통해서 나는 고민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772-026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 통해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나는 고민 남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고요. 또 더 고민되는 부분들 아니면 나의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면 같이 이야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가지 방법 이렇게 안내해드렸고요. 이어서 종목 코너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문자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380님이고요.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시고 매수가는 18만 8,500원입니다. 20% 보유 비중 확인되고 있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또 2차 전지가 들어왔는데 2차 전지랑 반도체는 또 매일 빼놓지 않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얼마까지 더 갈 수 있느냐. 네. 이게 관건일 테고. 삼성전자가 하나의 바로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이제 바닥권에서 진짜 탈출을 했는데 어디가 저항이고 이게 진짜 이번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 얼마만큼의 어떤 상승 동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이제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떤 섹터가 움직일 때는 대장주가 나와줘야 되죠. 그리고 그 대장주가 얼마나 잘 가느냐에 따라서 주변주들이 올라옵니다. 물론 대장주는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뭐 다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사마 알루미늄이라든가 세비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급등을 보여줍니다. 네. 그것들은 대장주들이 안 죽고 그래도 숨고르게 해주면서 우상향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 삼성 SDI 같은 종목도 예를 들어서 셀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엔과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 SDI 이런 쪽들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삼성 SDI도 결코 뒤처지는 것은 아니다. 가는 길이 조금 더딜 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단계별로 지지와 저항 그리고 이 단계를 얼마나 빨리 가주느냐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증자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 18만 원에 대한 이제 이 중심값을 잘 지지만 해주면 여기 20만 원 근처에서 일단 한번 조금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지 라인을 잘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위에는 계속해서 저항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보실 때 여기 이 16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이 확보가 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 20만 원 내외가 1차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돼주면 바로 23만 원부터 25만 원까지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얘가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하면서 23만 원, 25만 원까지만 가준다라면 다른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뭐 소재단이 됐든 셀 쪽이 됐든 같이 연동돼서 진폭은 차이가 있겠지만 올라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20% 비중 뭐 지금 조금 뭐 수익권이니까 팔고 싶은 욕망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2자 넘어가는 거 보시면서 뭐 분할 매도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자리가 좀 바뀌면 그때 분할 매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도 문자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80님이고요. 보유 종목은 아모레퍼시픽, 매수가는 13만 5,500원에 비중은 22% 보유하고 계십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선 최근에 아모레퍼시픽 연초 대비해서는 좀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도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떨까요? 추세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렇죠. 사실은 바이오도 그렇고 이쪽 화장품 쪽들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 순환 흐름이잖아요. 네.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조선 쪽들이 쉬었다가 올라왔죠. 그리고 또 전력기기 쪽들도 올라왔다가 쉬고 있죠. 방산이 쉬었다가 올라가죠. 얘네들까지 돌아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일 정도 모레 되면은 또 이쪽으로 매기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 있다. 오늘 왜 그러한 것들이 연출이 되냐면 APR 같은 종목도 이렇게 쉬는 듯 했다가 쭉 하고 오늘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3, 4일 동안 길게 보면은 지난 16일부터 18만 원을 고점으로 이렇게 2주 동안 쉬어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외국인 기관들 매수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떨어져 있었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24일 날 14만 8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이 60일선까지 밀려 내려오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죠. 그리고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애들도 없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어제 60일선 이탈됐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이려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다라는 거는 결국은 다시 한번 이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면서 재차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난 이 6월 달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화장품 전반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오거나 거래가들이 얼마나 다시 또 실려주느냐가 관건인데 큰 욕심 안 내더라도요. 이 1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14만 원의 좁은 박스권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14만 원 돌파되면 오히려 홀딩. 그리고 14만 원이 만약에 저항으로 작용되면 나는 13만 5천 원에 매수한 거니까 그냥 갖고 있을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기간 조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요 근처에서라도 일단은 좀 반 정도는 내가 만약에 200주를 갖고 있다. 그럼 100주는 14만 원 근처에서 매도 13만 원 초반에 다시 재매수 이렇게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만 원이 오히려 돌파되고 안착이 돼주면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14만 원 안착되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 내지는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대중국 관련한 부분에서 많이 그래도 탈피가 되면서 중소업체들 인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럽 쪽이라든가 우리가 미주 쪽이라든가 이런 쪽 거기에 이제 또 한한령이 해제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후에 어쨌든 중국 사람들의 마인드에 박혀 있는 거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어떤 것도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아모레퍼시픽은 롱텀으로도 괜찮은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롱텀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우선은 14만 원에서 비중 좀 축소를 하시던가 14만 원 돌파 후에 안착하면 홀딩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전화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한미반도체요. 네,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9,000원에 20%요. 89,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사실 좀 차익 실현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추세가 고민되시는 거죠? 네,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어서.
네, 관련해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SK 하이닉스 수요는 기대를 계속 해봐도 되잖아요, 의원님. 그렇죠. 또 예. 한미반도체도 같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관건이죠. 예, 사실 네. 우리 투자자분께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는 것 같고 네. 옛날이요 생각만 나는 것 같아요. 혹시 네. 보유하고 계신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예. 기간은요, 네. 1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음흠. 근데 한 3개월, 네. 3, 4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나름대로 이 89,000원에 매수를 해놓고 한두 번 이렇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기회를 거예요. 그렇죠? 놓쳤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갔다라는 거는 뭐 생각을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네. 나는 그래도 한 10만 원 넘어가면은 뭐 이익 실현 좀 하고 싶은데 그걸 안 주니까 또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네. 12만 원 간다 그래갖고 그때 기다리다 못 팔았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한미반도체가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하이닉스가 잘 갈 때도 못 가고 그리고 또 하이닉스 조정받으니까 같이 조정을 보이고 이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이닉스도 흔들렸던 이유가 결국은 내년에 경쟁사들의 진입이라든가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원가 절감, 원가 경쟁에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 이유예요. 삼성전자도 언젠가는 진입이 될 거고 마이크론이 결국은 더 추가적인 어떤 캐파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경쟁사들의 위협적인 요인이다라고 보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독과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TC 본더와 관련돼서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주가가 사실은 저도 이 한미반도체 엄청 좋아했던 주식입니다. 그리고 네. 이 어떠한 그 성장의 이러한 모멘텀 속에서 이 주가가 19만 원까지 넘어갔던 이 모습이에요. 그 이유 예. 이게 지금 월봉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같이 이제 IT 반도체 쪽들이 같이 무너지면서 얘도 이제 밀렸다가 다른 것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얘는 물론 제한된 이 박스를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이게 월봉상에서 12만 원이 저항이고 그리고 뭐 네. 순간적으로 7만 원도 깨지는 이러한 모습도 있었지만 요 네. 7만 원 내외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저점은 잡아준다라고 보면 되는데 네. 얘가 이렇게 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상대적으로 급등을 보여줬던 하나비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게 이제 과거에 한미반도체가 HBM 쪽에서 TC본더의 지배력을 가지고 움직일 듯한 이러한 모습을 얘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급의 쏠림 현상이 바로 어떤 모습이에요. 얘는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주가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고가를 내면 물론 아직은 점유율이 거의 뭐 8대2 내지 7대3 이상은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고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되지만 시장에서 매매하는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어떤 수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한미반도체와 달리 얘는 지난번에 64,000원 그리고 이 67,000원까지 갔던 이 고점 이후에 조정을 보이다가 중심값에서 중심을 잘 잡고 오늘 신고가를 내버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네.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 같은 일봉의 모습을 보자고요. 한미반도체는 어떻습니까? 이 지난번에 1월 달에 요 12만 원까지도 올라왔었어요. 그렇죠? 이 반등을 네. 줬고 급락한 네. 이후에 그러니까 얘도 저점은 어느 정도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8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8만 원에서 네. 저점을 잡고 1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순간적으로 지난번에 관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질 때 얘가 58,000원까지 갔다가 곧바로 복귀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복귀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9만 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어요.
그리고 네. 직전에 이 고점 12만 원도 못 갖고 10만 원에서 털커덕 걸려버린 거야.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예.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방은 8만 원은 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 12만 원도 가질 못하고 그렇죠? 예. 이번에 10만 원이 또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장기로 보면 이 19만 원에 물려 있었던 종목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15만 원만 가도 엄청난 저항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땡기고 싶어도 뭐 실적도 조금 당연히 안정적으로 나오겠죠. 경쟁자가 생겼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왼쪽에 있는 매물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같은 HBM TC 본도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규 진입한 하나비전 쪽으로 매기가 쏠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10만 원이 이번에 다시 한번 가주면 땡큐하고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예. 10만 원은 갈까요?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하나비전이 이제 저렇게 막 가잖아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비전이 오늘도 7만 원 터치했다가 밀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하나비전이 만약에 7만 5천 원 가고 막 8만 원 근처 간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갭이 차이가 좁혀질 거 아니에요. 물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하나비전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가 또 싸 보이는 거야. 자 보세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었죠. 예. SK하이닉스가 고공행진하고 얘가 30만 원 근처 갈 때도 삼성전자는 겨우 6만 원 넘어가고 뭐 7만 원도 못 가고 헤매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SK하이닉스가 30만 원 근처 가서 29만 원대에서 확 밀려버리고 물론 뭐 파운드리 쪽에서는 수주 소식도 있었지만은 6만 2, 3천 원 있던 삼성전자가 7만 원을 확 올라오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갭을 조금이라도 좁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8만 9천 원 20% 비중이신데 최소한도 여기서 바로 10만 원을 넘어가기보다는 여기서 9만 한 5, 6천 원부터 정거장이 또 있습니다. 저항이. 그러니까 9만 5, 6천 원은 얼마든지 와요. 아셨죠? 얼마든지 와요? 네. 9만 5, 6천 원. 아, 이번 주에라도 올 수 있어요. 그냥 갑자기 확 후다닥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낙담을 하지 마시고 다만 뭐 더 밀린다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추가 매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지금. 반이라도 매도할까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9만 원 넘어가는 자리 9만 5천 원 내외에서 뭐 한 50% 매도 그리고 다시 또 10만 원 근처 가면 9만 원대 후반이라든가 이렇게 가면은 그때 또 일단 매도 그리고 다시 이제 뭐 8만 원 초반 자리가 오면은 또 매수. 그러니까 얘는 크게 보면 이 8만 원에서부터 10만 원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9만 5천 원 또 9만 6천 원 선 올라올 때 비중 좀 축소해 나가시면서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어서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DS 단서 네, DS 단석이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네. 33,000원이고 50%요. 네, 33,000원에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비중이 꽤 크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 DS 단속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더 고민되실까요? 그래 지금 물파에서 이 정도 가격인데 네. 그래 뭐 온전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네. 같이 네, 한번 거기 알고 싶었어요. 네, 저희랑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DS 단속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확실히 비중도 많아서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글쎄요. 이거 제가 사실 DS 단석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 좋게 얘기하면은 이것저것 다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나쁘게 보면 예. 너는 도대체 뭘로 돈 버니? 이러고 싶은 마음도 들고. 뭐 최근에는 또 SMR 관련한 거 얘기 다시 또 나오고 있고요. 뭐 바이오 연료 뭐 이런 쪽으로 계속 2차 전지 쪽으로도 분류가 됐었다가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 뭐 실적도 말을 해주잖아요. 물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매출단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적자나고 그러면서 막 이것저것 엄청 뭐 하려고는 하고 뭐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는 있질 못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수익이 좀 안 날까요? 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업에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얘 매출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 네. 과정들 속에서 지금 매출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매출 자체가 뭐 5천억대에서 9천억, 뭐 1조 원대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또 1조 원대에서 정체를 하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이제 아주 급감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예. 또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다라는 거 자체는 본업에서 뭔가가 지금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전환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회사의 그 뭐 좋게 보면 뭐 이것저것 다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뭐 바이오 에너지부터 배터리 리사이클, 플라스틱 리사이클 뭐 이런 쪽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바이오 에너지 쪽에서 55%의 비중, 배터리 리사이클에서 29% 비중, 플라스틱 리사이클에서 뭐 8% 비중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는 뭐 리사이클 쪽과 관련된 이런 쪽에 이제 특화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신제품도 팔리지 않고 있고 그런데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흐름들 속에서 그나마라도 다행인 거는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 하방은 잡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그리고 가격이 원위치 됐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더 빠질 자리는 없어요. 그냥 가격 레인지로만 놓고 봤을 때 같은 2차 전지 쪽들하고 같이 엮여서 움직여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문제는 조금 더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한 번은 나와줘야 돼요. 지금 보세요. 일봉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예. 급락했다가 항상 주가가 그래요. 순간적으로 버티다가 급락을 하죠. 그러면은 이 자리가 이제 다시 복원이 되는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 단계 레벨업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격 레인지들이 그렇죠? 지난번에는 급락한 이후에 2만 원도 깨졌다가 돌아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쪽 자리들 이 자리 2만 3천 원 내외에서 하방을 먼저 잡았고 그리고 그 다음 자리 올라오는 자리에서 2만 5천 원, 6천 원에서 또 하방을 잡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돼준다면은 이 자리가 결과적으로는 3만 원, 3만 1천 원 자리거든요. 예. 빨리 이 자리가 돌파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대량 거래를 수반했잖아요. 수반하고 저항대에서 딱 부딪히고 내려붙던 겁니다. 지난번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수렴을 시켜놨으니까 저런 거래가 한번 나오면서 빵 하고 넘어가 주면 3만 2, 3천 원 올 수 있죠.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고 나오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기본 그러니까 매수가까지 오면은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더라도. 예. 예. 아셨죠? 그래서 언제쯤 오겠습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분류를 해서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 사마 알루미늄 같은 종목도 단기간에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요 식으로. 며칠 급등했죠. 그렇죠? 예. 얘가 이제 이렇게 갔으니까 얘는 이제 뭐 더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시세를 멀리 하셔야 돼. 그러면 예. 얘처럼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DS 단속. 예, 예. 그렇죠? 그러한 흐름이 예, 한번 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놓고 횡보해 주면서. 그 남들 2차 전지 하다못해 무거운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갔는데, 그렇죠? 얘도 좀 뭔가 예. 한번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럼 노려야 계속 보고 돼요.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지금은 일단은 관망하시고 어느 순간에 거래가 예. 한번 확 터지면서 이렇게까지 가주면 뭐 땡큐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예. 가주면 거래가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일발장전이 되고 있는 듯한 좋게만 보면 반드시 거래가 예, 수반이 예. 돼주면서 최소한도 여기 자리 뭐 35,000원 정도까지도 와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얘네들 마음이니까 32,000~33,000원은 으쌰하고 한 번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50% 끊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조금 더 볼까 하면서 3만 원대 후반 정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DS 단석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잠깐 넥스트레이드 특징주 하나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하나비전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또 52주 신고가 경신을 해냈고 7만 원 선으로 또 올라오기도 했어서 두 자릿수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관련한 이슈도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더해진 것 같은데 위원님 하나비전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비전은 사실 제가 지난주 1시 반부터 2시 하는 코너에서 네. 관심 종목을 그때 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그때 이제 목요일 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함께 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아까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새로움을 찾게 됩니다. 얘가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로부터 받은 수주 물량이 이제 8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분기에 실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은 뭐 200~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분기 이후 4분기 계속해서 그 수주받은 물량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테고 그 과정에서 내년도의 물량들에 대한 그러한 그 절차가 또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 매물들이 없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에 들어오는 거고요. 자, 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직전의 고점대들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67,200원 이 꼬리 달린 부근이잖아요. 이 꼬리 달린 부근을 이렇게 관통해주는 양봉들이 나와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위로 얼마 갈지는 뭐 고평가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이제 다 나올 수 있는 영역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진입은 이제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이 장대 양봉이 지난번에 한번 연출이 되면서 종가였던 자리 62,800원 그러니까 62,000원, 63,000원 그러한 자리를 잘 지지를 해준다라면 이 종목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만약에 조정을 보이고 흔들리더라도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또 가는 이런 어떤 패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 종목은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62,000원, 63,000원이 잘 지지가 돼주느냐 그걸 확인하시고 그 얘기는 SK 하이닉스가 결국은 25만 원, 6만 원. 지난번에 그런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점검을 이 시간에도 아마 했을 거예요. 25, 6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받아준다라면은 순고리기 좀 해주고 뭐 30만 원을 다시 갈지 뭐 또는 뭐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또 나올지 몰라도 최소한 더 하방은 잡힌다.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25, 6만 원만 이탈되지 않고 하나비전이 62,000~63,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은 열어두고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과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동구 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하신 분들은 수익 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6만 지금이라도 신규로 좀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만 2천 원 선 지지하는지 체크해보고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넥스트레이드 하나비전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계속해서 전화 상담 진행할 텐데요. 저희 계속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 통해서 나는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에 02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가능합니다. 저희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화면 잠깐 확인해보고 와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코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카카오요. 카카오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66,000원이고요. 50%요. 66,000원에 50% 보유하고 계십니다. 보유 비중이 꽤 큰 편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보유하고 계셨고요. 네. 앞으로 좀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네, 너무 사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감들이 참 많은 것도 같은데 최근에는 또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왜 상담을 하시고 왜 웃으세요? 아,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처음이에요. 전화 연결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처음이십니까? 네네네. 그 저하고도 처음이시겠네요, 그럼, 그쵸? 방송은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예. 방송을 보실 때 어느 시간대 보셨나요? 그 바이앤셀 시간에 보셨나요? 그럼 뭐 잠깐씩 이렇게 예. 보는데 종목 상담할 너무- 때. 네네네. 네. 보통 뭐 5시 넘어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셨구나. 예. 네네. 최근에도 보셨고. 네네. 이 카카오는 참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애증의 종목으로 상담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많이 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그 전에 했었거든요. 12시부터 못 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5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장기간에 걸쳐서 소위 물리신 분들이 엄청 문의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주가가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자리는 아직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44,000원 이러한 자리들이에요. 43,000원, 4,000원. 여기가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시청자님. 네네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 근접하면 오히려 비중을 줄였다가 밑에서 다시 사거나 4만 원 이하 자리 얼마든지 살 자리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돼준다면 그때 쫓아가거나 추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뭐 지나간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제가 과거에 방송했던 거대로 녹화를 유튜브나 이런 데도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 첫 번째는 이 지지와 저항 속에서 장기간에 걸친 이 저항대를 거래가 수반해주면서 돌파될 때는 눈 감고 쫓아가서 물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하신 건 뭐냐면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AI 100조 투자 뭐 이런 대선 기간 중에도 그랬고 막 하면서 소버린 AI다 막 하면서 이 주가가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도망가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이거 완전히 나 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놓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덥석 물어버린다고. 거기서 물리시는 거야 다. 그러더니 조금 이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짱돌들이 나와요. 그러고 횡보하는 듯 하다가 여기서 잘 지지받고 올라가겠지 하다가 보면은 또 한 단계 내려오고. 그럼 네, 거기서 내가 플라트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 소위 물타기를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이제 막 불안해져. 빨리 올라가기를 기다리는데 시장은 결코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처럼 안 움직입니다. 오히려 더 흔들어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코 당황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눈 딱 감고 계셔야 돼. 최소한도 내가 손해보지 않고 잘 챙기고 나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부터. 이 종목이요. 어정쩡한 자리에서 지금 서 있는 것 같지만 이 직전의 고점에서 횡보해 주었던 이 자리 54,000원은 아주 참 이쁘게 하방을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쿵 하고 한번 흔들어댔다가 꼬리 달아주면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도 52,000~53,000원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가도 걱정하지 마셔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쿵 하고 올라가면 1차적으로는 63,000원을 저항으로 두고요. 2차적으로는 요 6만 원대 후반 자리, 6만 한 7~8,0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 이 7만 원을 단숨에 가지 못하고. 그러면 최소한도 내가 산 가격에서는 뭐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한 50% 정도는 정리를 하시고 6만 원 초반 자리가 다시 오면은 그때 또 다시 채우셔도 돼. 그래서 전체 비중을 지금 50%는 너무 과한 거고 이 종목을 20~30% 정도를 가지면서 오늘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GPU 선정 기업들 NHN,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NHN은 그동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회사다 보니까 더 빠르게 움직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카카오는 미리 선반영이 됐으니까 기간 조정으로다가만 보여주는 거지. 하방만 잡아주는 덜 빠지는 역할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가상 디지털법을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고 소위에 통과하고 상임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하는 이런 일들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지원과 그 부처에서도 계속 발표하고 할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니까 지금은 내가 조금 손실 보고 있더라도 결코 당황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내가 매수 가격 이상에서는 일부라도 정리해서 밑에서 다시 단가를 낮추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에 해서 7만 원도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다음 자리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딱 그냥 정답이에요. 8만 원, 83,000원. 예. 그런 그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연말에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수익 요즘 열받아 났다고. 치러보지도 않고 갈게 낄게 하고 보지도 않거든요. 예, 좋습니다. 안 보는 것도 좋은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힘내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카카오 여유 있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비중도 좀 축소해 나가시면서 평균 단가도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도 계속해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31,200원에 15%요. 네, 31,2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데요. 비교적 좀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최근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하면서부터 바로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까도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매수가에 올지 네, 제가 다른 거에 2차 전지에 너무 물려 있어가지고 네. 물리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네, 고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네. 좀 보실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네. 안녕하세요.
고생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네. 예,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네. 31,200원의 15% 비중이면 네. 나쁜 가격도 아니고 비중도 적당하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 혼자 뭐 그냥 뭐 뜬금포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올해 예상되는 실적 내년도 이 추정을 보면 사실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 얘가 실적이 안 나오면 다른 애들도 나올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올해는 매출이 좀 작년보다도 좀 감소되는 것 같고 영업이익이 뭐 작년하고 비슷한 이러한 모습들, 당기순이익은 좀 축소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이게 어차피 올해 이제 뭐 다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장비 업체들은 이제 내년이 중요합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삼성전자도 내년 디램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하면서 이미 올해 거는 다 완판되고 내년 거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레거시 쪽이라든가 전방산업 쪽들이 얼마나 더 개선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데, 내년을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매출단이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36% 증가되면서 1,300억 이상 증가될 것으로,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1,200억이었어요. 매출은 4,300억인데 1,335억 예상이 되고 당기순이익도 2022년도에 1,000억인데 올해 1,200억. 제가 왜 2022년도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가격의 레인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안해서 보면, 자, 2022년도에 26,5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밀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2022년도 실적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4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이 2022년도의 실적 때 당시에 2만 6, 7천 원을 기록했던 자리는 오히려 거꾸로 어떠한 자리가 돼요? 실적단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지지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뭐 2만 8, 9천 원이라도 왔다 갔다 한다는 자리는 상대적으로 견조함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네. 2022년도보다도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2024년도에 이런 고점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의 실적은 아까 2022년보다도 더 좋을 거로 예상이 되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최소한도 4만 원 이상은 가야지 정상인 흐름이 주가가 선반영돼 주니까. 네.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지금 3만 원 밑에서 매수가 된 부분들은 땡큐. 요 지금 3만 원 초반 자리는 뭐 똔똔. 최소한도 3만 5천 원부터 4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IT 소부장 쪽들이 으쌰으쌰하면서 올라갈 때 나올 수 있으니까 15% 비중 편하게 홀딩하시고 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홀딩 할까요? 그냥 15% 아까는 해도 뭐 손절할까 말까 막 고민하시다가 왜 제가 지금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야 저거 4만 원 간다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더 살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셨죠? 네. 네. 네,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와 방송 중에 계속해서 종목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시작하면서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은요. 전화 통해서 나는 종목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또 문자로 고민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도 저희와 상담 가능하니까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요. 네, 저희 오늘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방송 함께 이어갔고요. 또 내일도 저희 4시에 또 돌아옵니다. 내가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알차게 소식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